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전기철입니다. 제가 계속 unibook.co라는 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사이트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책 쓰는 걸 좋아해서 기존에 오프라인 종이책으로 많이 출판을 하다가 요즘은 온라인 책, 이북에 조금 꽂혀서 이북 관련을 리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라는 책의 강의 동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동영상은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미리 보는 용도의 영상이라서 각 챕터 또는 각 섹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는 학생은 오프라인 수업 중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교재 구독하셔서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총 7장으로 구성된 교재 중에 지금 2장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마지막에 문자의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2.6절 실수 floating point number라고 하죠. 실수의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예상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제가 강의를 하기에 가장 부담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꽤 세세한 사항을 말을 해야 돼서.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실수, 우리가 floating point number라고 하죠. 또는 수학에서는 real number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실수, 즉 real number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해줍니다. 언어마다 다르죠. C 같은 경우는 float 타입과 double 타입을 제공해 줍니다. 언어마다 다른데 파이썬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근데 보통 float는 4바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double은 8바이트, 즉 용량이 더 크니까 더 큰 숫자와 더 정밀한 숫자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double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2.6절을 계속 들어가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이 코드를 한번 보죠. 지금 보신 코드는 C 언어입니다. 아마 많은 언어들이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함수에서는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0.2와 0.2를 더해서 0.4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함수에서는 변수를 float로 선언하고 둘 다 0.2를 대입하고 이제 썸이나 float 타입 변수가 0.4라고 초기화를 했을 때 a 더하기 b가 0.4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float 테스트라고 지어진 함수에서 5개의 if문이 있고 각각의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게 두었는데 이 float 테스트에서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여기 float a 더하기 float b가 0.4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상수를 사용하면 상수는 더블 타입으로 디폴트로 선언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0.2라는 것은 이진수로 바꾸면 무한소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loat, 즉 4바이트로 표현되는 0.2 또 4바이트로 표현되는 0.2를 더했을 때 이 값은 8바이트로 표현되는 0.4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loat와 double은 어차피 근사치 숫자를 표현할 때는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하는 더블 타입이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C에서 이렇게 괄호로 하는 걸 타입 캐스팅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float 변수 A를 더블로 바꾸고 더블로 B도 바꾸더라 하더라도 얘는 추루가 안 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되어 있지 않군요. 예, 여기 더블 A로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 되지만 잘려나갔던 하위 4바이트의 값이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로 표현되던 0.2가 8바이트가 된다고 해서 여기가 복구되지 않는다고요. 다 0으로 초기화되겠죠. 쭉. 그래서 이 값이
더블로 표현되는 0.2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해가 다 안 되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 표현에서도 보이는 정수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부호와 절대값, 이해보수. 공교롭게도 실수도 똑같습니다. 실수 표현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정 소수점, 영어로는 fixed point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가 소수점을 의미하는 거죠. 소수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고 하고요. 부동 소수점은 그 소수점이 떠다니는 겁니다. 부동이란 말이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이 아니고 floating, 떠다니는 이라는 겁니다. 부동 떠다닌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C 언어 이야기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컴퓨터 내부에서 곱셈은 덧셈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2를 3번 더하는 연산을 한다는 거죠. 2죠. 그렇지만 이 말은 정수일 때는 참입니다. 그렇지만 실수 연산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덧셈을 반복해서 곱셈을 구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똑같이 C 언어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3만 번 쭉 계속 반복적으로 더합니다. 3분의 1을 3만 번 더하면 만이 되겠죠. 밑에는 3분의 1에다가 3만을 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말했던 그 가정, 즉 곱셈을 덧셈의 반복으로 계산한다면 이 첫 번째 프로그램 결과와 두 번째 프로그램 결과가 같아야겠죠. 근데 다릅니다. 그래서 실수 값에서는 실수의 곱셈은 덧셈의 반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유추는 참이고요. 밑에는 링크 제가 소스 코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실행해 보실 수 있게 소스 코드 올렸으니까 이 놈을 실행해 보면 여기 adding multiplying이죠. 덧셈을 했을 때는 9999점 얼마, 근데 곱셈을 했을 때는 만이라고 나오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유추하기로는 이 오류는, 이 차이에 해당하는 오류는 덧셈을 반복하면서 생긴 오류가 누적돼서 생긴 에러일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예, 그 말도 사실입니다. 자, 쭉 보시고요. 밑에 설명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수의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고정 소수점 fixed point representation, floating point representation. 그 중에 고정 소수점을 먼저 보도록 하죠. 고정 소수점 말 그대로 소수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소수점이 있다고 쳐봐요. 총 16비트로 표현한다고 할 때 일정 부분은 여기 정수 파트를 표현하는 O라고 표현하고요. 또 일정 부분, 뒷부분은 소수 파트, 즉 0.34를 표현하는 것으로 쓰는 겁니다. 심플하죠? 근데 사실 이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은 우리가 사용했던 이진수, 정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 15라고 하면 사실 여기 소수점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소수 파트는 필요 없으니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은 정수 표현을 그대로 확장한 거고요. 그 방식 그대로 소수까지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수는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의 덧셈, 연산, 곱셈, 연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연산이 빨라요. 그리고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렇게 표현하면 큰 숫자를 표현하지 못하고요. 또 숫자를 정밀하게 표현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후에 배우게 되는 부동 소수점 표현 방법을 배우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특수한 경우, 즉 데이터의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든가 데이터가 덜 정확해도 된다거나 그렇지만 빨리 연산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로는 부동 소수점 방식을 씁니다. 컴퓨터에서는요.
자, 지금 2.6절 실수 표현에서 지금까지는 꽤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템포를 느려게 해서 천천히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설명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부동소좀 표현 방법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 나면 그 뒤에 잔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런 잔잔한 이야기들이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은 기본적인 부동소좀 표현 방법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은 fixed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동자세 할 때 부동이 아니고요. floating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부동. 저는 수업 중에 부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플로트 타입이라고 할 때 이 플로트가 바로 이 부동, 플로팅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플로트 타입 그러면 실수 타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소좀 표현 방법을 배워보죠. 제가 이 영상에서는 핵심만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세부적인 영상을 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부동소점 표현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10진수 0.34를 부동소점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쳐보죠. 그럼 일단 2진수로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규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normalized form입니다. normalized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사이즈나 뭔가를 맞춘다, 표준화된 상태로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서의 normalized는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오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그러면 이 표현에서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오려면 소수점을 뒤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죠. 두 칸. 소수점이 이동된다는 말은 숫자가 더 커졌으니까 뒤에 지수승을 곱함으로써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표현해야 되는 숫자는 이 숫자 1번 숫자와 2번 숫자만 표현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진수니까 이 지수 값의 베이스, 밑이라고 하죠. 밑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 1번을 부르는 말을 significan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가수라고 해요. 2번 표현을 exponent, 우리말로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널어두면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3이라고 했었는데. 예.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이진수로 바꾸고 그 이진수 표현을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요 모양에 따라서 지수와 가수를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면 돼요. 자, 이게 예제가 아니어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아까처럼 0.34입니다. 이진수로 바꿨죠. 소수점을 이동해서 가수와 지수의 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총 몇 비트로 이 실수를 표현할까 하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총 8비트를 사용한다고 하고 지수는 3비트, 가수 4비트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죠? 여기 뭐 댓글이나 메모도 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숫자는 요 숫자고요. 그러면 먼저 지수가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 2를 적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서는 지수를 표현할 때 초과 표현이라는 걸 씁니다. 영어로는 excess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요. 지수를 위해서 3비트를 쓸 때는 3초과 표현을 씁니다. 왜 3초과 표현을 쓰는지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 지수를 4비트를 쓸 때는 7초과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근데 초과 표현이라는 말 그대로 3을 초과시켜서 즉 더하기 3 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지수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3을 초과시켜서 즉 3을 더해서 1이 되죠. 그럼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가수는 이렇게 비트가 많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수가 달랑 4비트가 다니까
MSB로부터 큰 숫자 4개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니까 앞에 부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면 0, 마이너스면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호 비트는 가수의 부호 비트를 의미합니다. 다 정리하면 부동수점 표현에서는 이렇게 지수와 가수로 나누어서 표현하는데, 이 부호와 가수는 가수의 부호, 가수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수는 초과 표현을 쓴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산거는 우리 수업 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 키 아이디어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지금 부동수점 표현의 개괄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상세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상세한 이야기를 다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일단 부동소점 표현 방법에서 초과 표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지수를 표현할 때는 초과 표현을 씁니다. 지수 표현을 위해서 초과 표현을 쓴다고 했죠. 다시 초과 표현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테이블은 십진수 숫자를 2의 보수로 표현했을 때와 초과 표현으로 표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수가 3비트면 3초과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3을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냥 0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3초과 표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3초과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규칙성이 있죠? 3초과 표현은 이 비트 패턴을 보기만 하면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서 비교하면 얘가 크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이 보수 표현에서는 각각의 비트를 보고 어떤 놈이 큰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3초과 표현은 그 지수로 표현된 그 비트 패턴만 보면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큰 놈이 큰 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일단 좀 쭉 넘어가서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초과 표현에 장점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교재를 각자 보시고요. 요걸 한번 보죠.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큰 숫자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숫자에서는 큰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수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수값을 동일하게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가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큰 숫자니까 큰 숫자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걸 한번 보죠. 지금 이 예제는 normalized form, 정규형으로 표현된 상태입니다. 정규형이 뭐라고요?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온다고요. 그 말은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스케일링이 맞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지수가 크면 큰 숫자예요. 지수가 크면 큰 숫자라서 가수를 볼 필요도 없다고요. 이 말은 이 지수값이 가수보다 큰 자리 숫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현할 때 지수를 가수 앞에 두고 표현해요. 이게 지수고요. 이게 가수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해 안 되셨으면 좀 되돌려 보시고요.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소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 1번 숫자가 큰지 2번 숫자가 큰지는 MSB부터 LSB까지 차근차근 비교하면 돼요. 00 같구나. 00, 11, 11. 얘가 크네? 그러면 1번 숫자가 큰 숫자예요. 라는 말은 이게 실수이긴 하지만 그냥 정수처럼 대소를 비교해도 대소 비교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말한 이 부동소점 표현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좋은 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은 제가 밑에 어디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굳이 왜 초과 표현을 쓸까라는 부분부터 뭐 왜 3초가 표현, 4초가 표현이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어디에 써뒀는지 요약에 써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시고 나면 제가 연습 문제에 적어뒀군요. 이 챕터를 다 이해하시면 요 11번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부동술 표현 방식에서 normalized form을 사용할까? 왜 지수를 위해서 초과 표현을 쓸까? 왜 지수 패턴이 가수 패턴보다 앞에 있을까? 여기에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초과 표현 설명했고요. 뭐 또 몇 가지 더 세부적인 트리키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히든 비트라는 것도 있고요. 또 스페셜 밸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교재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 2.6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2.7절은 문자의 표현인데 우리가 말하는 ASCII 코드, 뭐 ASCII 코드라고 발음을 하고요. 또는 유니코드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이나 연습 문제 있고요. 요약이나 연습 문제 제가 답은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데 각자 풀어보시고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장 이야기입니다. 2장에 있는 데이터 표현을 잘 익혀 오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4장, 5장 논리회로 실제 앞에서 배웠던 2장에서 배웠던 이진수의 개념을 어떻게 하드웨어로 연산에 실제 활용하나 그 이야기입니다. 꽤 재밌습니다. 3장은 꽤 재밌고요. 4장은 조금 어렵고요. 5장의 순서 논리는 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